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자연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는 장중에 B컷 50bp 인하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장중 잠시 하락권에 머물기도 했었는데요. 이내 상승 탄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8거래일 만에 돌아왔던 외국인의 수급 오늘은 부재해서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대비하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그 고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창구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특히나 오늘 큰 폭의 하락세 보여줬던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오늘 현대로템의 목표 주가 상향 레포트도 있었고요. LIG 넥스원도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줬죠. 방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으로 우선 상담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핫했던 섹터 세 가지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조선과 대왕고래 비만 치료제 관련주 오늘 뜨거운 관심 받았는데요. 특히나 조선주는 다시 한번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HT 현대 그룹주들이 일제히 강한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HT 현대 미포가 오늘 7%대 강세 움직임 보여줬고요. HT 현대 중공업, HT 한국조선해양도 오늘 오후장까지 긍정적인 시세 이어갔습니다. 잠시 후 조선주들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왕고래 테마도 다시 한번 뜨겁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2차 로드쇼가 예정돼 있죠. 오늘 GS글로벌이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19% 급등 마감했고요. 화성밸브도 오늘 5%대 강세. 다만 대장주였던 한국가스공사는 오늘 2%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계속해서 시장에 뜨거운 관심 받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은 전환사채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17%대 급등세 보여줬고요. 올릭스, 다른 종목들도 오늘 5에서 8%대 강세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강하게 올라왔었던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일까요? 오늘 2%대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세 가지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슬이 대표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조선주 이야기부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장 들어서 조선주들이 일제히 강세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이슬이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조선주 최근 한 달 동안은 주가가 조금 많이 밀렸었는데 외국인은 계속 꾸준히 담고 있더라고요.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 계속하고 있던데 조선주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은 조선주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적으로 기간 조정은 있었습니다만은 전 아직까지도 이제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가 우리 이제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은 어떤 모멘텀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좀 따라와 주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조선주도 보게 되면은 사실 시장이 그렇게 이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에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외국인 순매수 상위 업종이 항상 있던 게 이 조선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개인들이 팔 때 오히려 외국인들은 지금 밑에서부터 담고 있었다라고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들도 좀 우려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는 조금 반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부분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게 우리나라 이제 그 조선주들을 보게 되면은 항상 그 환 위험에 대해서 이 환 회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변동성에 대한 방어를 조금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자재 쪽은 또 수입 비중이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달러 약세에 따른 어떤 우려감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전체적인 사이클은 지속적으로 좀 호황으로 갈 수밖에 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조선 수주의 이제 그 수주를 좀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지금 2년에서 3년치 일감이 이미 다 쌓여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실적으로 좀 나타나줬던 부분이고 이 쌓여 있던 이제 수주들의 이제 물량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에 3, 4분기 때
또 한 번에 이제 실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이제 수주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 부분 역시도 너무 좀 과도한 우려가 좀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수주를 뭐 되는 대로 다 받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좀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좀 선별적으로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도 너무 이제 좀 과도한 우려는 좀 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했던 부분인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런 이제 외인 기관의 수급 이탈은 뚜렷하게 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친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업들 역시도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이런 이제 개발을 점진적으로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제 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친환경 선박과의 어떤 그런 테마로 좀 엮이면서 같이 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조선주들은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금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선주 모멘텀들 알아봤고요. 이주호 본부장님께도 여쭤볼게요. 이제 좀 악재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유가가 경기 침체 우려로 조금 빠지고 있잖아요. 유가 하락, 원래 조선주의 악재로 작용하곤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유가의 하락과 상승에 대비해서 사실 뭐 이게 수혜주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지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제 유가가 빠지는 이유가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우려인데 사실 저 부분은 중국과 많이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리스크랑 여러 가지 것들, 이런 상황들이 외부적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조선주가 뭐 피해를 볼 수가 있다라고도 보겠지만 지금 조선주들의 이 상승의 저는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매크로 불확실성과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지금 27년도까지 수주 잔고를 꽉 채웠기 때문에 만약에 조선사들이 뭐 파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진짜 외부 변수 천재지변을 통해서 뭔가 조선소가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 열리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이러한 실적이 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반도체 쪽도 사실 뭐 엔비디아 발 호재 속에서 어제 상승이 나왔지만 오늘도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은 이거 반도체 이거 되겠어 이러면서 그런 수급들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거기서 나온 수급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지금 뚜렷하게 갈 수 있는 수급이 없는 상황, 그렇다고 한다면 거래대금도 말라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런 속에서 지금 하반기의 실적 모멘텀이 뚜렷한 그런 섹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조선주들, 그리고 하반기에도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 조선 쪽은 오히려 트럼프가 됐을 때 수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조선 선사들이 이제 LNG 운반선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화석연료에 대한 부분들, 천연가스라던가 석유에 대한 시추를 더 많이 할 것이고 규제를 완화할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 LNG 운반선의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들, 이러한 점들이 오히려 조선 쪽에 더 유익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 그리고 만약에 해리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조선 쪽에 뭐 특별하게 피해가 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이러한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에서 조금 자유롭고 그리고 하반기 실적이 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섹터들보다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오늘 수급에 들어온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겠고요. 다음 주에도 뭐 추석 연휴 이후에도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한번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 관련주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뭐 자금 조달 이슈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일라일릴리부터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일랜드 공장에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의 모멘텀이 됐는데요. 이슬희 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사실 작년 이맘때쯤에 핫했다가 다시 좀 시세를 잃었다가 최근에 다시 또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추세적인 상승도 가능할까요?
저는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이 섹터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바이오주 안에서도 이제 항암제 다음으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대표적인 좀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슈도 굉장히 좀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10월 달에 드디어 이제 위고비가 이제 한국에 좀 출시가 되면서 이러한 기대감들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주들이 이제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좀 좋고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인벤티지 랩이 좀 크게 상승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쪽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상용화한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빨리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에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11월 달에 미국에 이제 비만학회가 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만학회에서 어느 정도 좀 유의미한 성과를 내주는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이제 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이 치료제 시장이 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지 않나. 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와 더불어서 지금 뭐 의료 미용기기 쪽도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쪽은 앞으로 또 연말까지도 좀 꾸준히 보셔야 될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 그런 이제 그 지속형 기술, 원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싹센다라든지 위고비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그런 상황인데 좋은 약이지만은 사실상 그만큼 이제 부작용도 좀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체중은 감소하지만 근육도 이제 감소하는 이런 이제 부작용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주는 기업들이 앞으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여기서 좀 가장 빠른 이제 기업을 좀 찾아보자면 이제 한미약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또 임상 3상에 들어가 있고 국내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좀 선두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으로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뭐 인벤티지랩 그리고 이제 그 펩트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블루엠텍까지 좀 엮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 기관의 수급이 연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조 본부장님께는 이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펩트론은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고 인벤티지랩은 CB 발행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벤티지랩이 급등세를 보여줬거든요. 공장에 대한 이슈 때문일까요? 오늘 급등의 이유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일단 뭐 사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전환사채 발행권은 주가가 희석되는 측면에 있어서 좀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인벤티지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이 나왔죠. 지금 공시 나온 거 보면은 390억 정도인데요. 이 전환사채라 하면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회사채, 즉 채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환사채 CB는 어쨌든 그래서 기간이 지날 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자금 조달이 조금 어려운 상황일 때 전환사채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물론 유상증자도 가능하지만 유상증자가 안 되거나 뭐 회사 사정상 뭔가 이슈가 있을 때 전환사채를 많이 활용해서 자금 조달을 쉽게 하는 그런 건데 사실 이 부분이 좀 악재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호재로 받아들여졌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이 사채가 지금 전환가가 18,984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리픽싱 되면서 조정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25,000원인 걸 비교해봤을 때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전환이 되는 시점이 보통 이제 뭐 기간이 되게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채권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그 기간이 지나간 이후에 만약에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때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면 오히려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받으면서 어쨌든 이러한 형태로 지금 뭐 전환사채 발행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채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희석이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른다라는 것은 그 채권에 대한 전환하는 기간보다 더 빠른 기간 안에 어떠한 뭔가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투자자들은 예측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장기 지속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기술 이전이 되고
그리고 뭔가가 또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여졌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앞으로의 사업성이라던가 이런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진짜로 뭐 운영 자금이 없어서 뭐 진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뭐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오히려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도 사실 유상증자 하고 나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희석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인벤티지랩은 오히려 안 빠지고 그냥 바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게 또 며칠 지나고 나면은 또 어떻게 분위기가 바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일반적으로는 악재로 받아들여지지만 지금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뭔가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먼저 반영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펩트론도 좀 궁금해요. 사실 3주 전에 유상증자 소식 나오면서 17%대 급락이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 주가 수준을 좀 어느 정도 다 회복한 상태이거든요. 유상증자 악재로 안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본부장님? 근데 이게 사실 펩트론은 정말 그 처음에 유상증자 한다고 했을 때 네. 단기적으로 악재라고 좀 받아들여졌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많이 컸는데 이게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시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여기는 주주 배정입니다. 그러니까 주주를 배정한다. 그러면은 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신주 발행가가 45,450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펩트론을 한 5만 원, 6만 원대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이 신주를 발행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희석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추가 매수할 때 보시면 예를 들어서 7만 원짜리 주식을 뭐 한 주를 샀다가 3만 5천 원에 주식을 사면 평균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래 있던 주가 가격이 있는데 만약에 신주 발행을 하게 됐을 때 이게 희석이 되면서 주주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주 발행가가 지금 4만 5천 원대여서 지금 뭐 이게 공교롭게도 정말 4만 5천 원대까지 딱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악재가 나왔던 부분들을 소화하고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고 나서도 빠지긴 했지만 사실 이 8월 5일날 빠질 때 거의 뭐 46,750원까지 갔다가 지금 반등 나왔다가 다시 그대로 왔는데 좀 공교로운 거는 정말 귀신같이 신주 발행가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이 기간 동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소화가 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비만 치료제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 탄력을 받을 때 이제 다시 한번 그 악재들을 소화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펩트론 같은 경우도 이 지금 인벤티지랩과 같은 결입니다. 장기 지속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스마트 대포에 대한 플랫폼 그러면 그 플랫폼을 통해서 어떠한 기술 이전을 했을 때 다른 뭔가와 같이 병행요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위고비가 10월 달에 출시된다라는 점과 하필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더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 대한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섹터 3가지 리뷰해 봤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출발합니다.